그날 이후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몇 달이 지나자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은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같은 사람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깨끗하다고 했던 사람, 체력 좋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던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같은 이야기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폐암과 전립선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공개된 겁니다. 수치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폐암은 53%, 전립선암은 무려 69% 증가. 그 수치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백신이 암을 부른 걸까? 그동안 숨겨왔던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이 커뮤니티와 포털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백신 후유증이라 했고, 누군가는 단순한 통계 착시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신 접종자 400만 명과 비접종자 100만 명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폐암은 1.53배, 전립선암은 1.6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학 논문으로 발표된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언론은 그 결과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 수치를 공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폐암 53%, 전립선암 69%. 그 숫자 두 개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죠. 특히 전립선암은 남성들에게, 폐암은 전 세대에게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병원마다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백신 맞고 나서 몸이 이상합니다. 숨이 자주 차고 기침이 길어졌어요. 의사들은 대부분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환자들의 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맞은 날 이후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피곤함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데이터보다 체험담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담은 뉴스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불안을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신을 보호막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에게는 그 보호막이 또 다른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이상 반응을 느꼈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전혀 다른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폐암과 전립선암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53%, 69%. 이건 단순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수치의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정말 백신이 암을 부른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까? 이제부터 그 진실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폐암 53%, 전립선암 69%. 이 숫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400만 명은 백신을 맞았고 100만 명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1년 동안 추적하며 어떤 질병이 새롭게 생겼는지를 비교했죠. 그 결과 암 전체의 발생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만 유독 튀었습니다. 폐암과 전립선암. 백신 접종자 집단에서 이 두 암의 비율이 비접종자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컸습니다. 연구 결과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암 상대 위험도 1.53, 전립선암 상대 위험도 1.69. 즉, 백신 접종군에서 폐암은 53%, 전립선암은 69% 더 많이 진단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즉,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암이 발견되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뉴스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9% 증가라는 단어만 봤습니다. 그럼 정말 백신이 암을 만든 걸까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수치엔 사람의 습관과 생활 패턴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죠. 당시 백신을 먼저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폐암과 전립선암의 주요 고위험군이죠. 그 연령대에서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암 발생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즉, 그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이미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는 병원에 자주 갑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확인하거나 정기 검진을 받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이전엔 몰랐던 암이 조기에 발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걸 검진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이 연구의 수치 대부분이 검진 빈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통계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기억합니다. 53%, 69%.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숫자는 감정보다 강력합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면역 반응 자체가 일시적으로 몸의 균형을 흔들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백신으로 인해 면역세포가 강하게 활성화될 때 이미 몸속 어딘가에 있던 잠재적 종양세포가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세밀한 과정을 언론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숫자만 내세웠고 사람들은 불안에 잠겼습니다. 결국 백신이 암을 만든다는 문장이 퍼졌죠.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건강검진율이 높았던 시기, 즉 팬데믹이 끝나고 병원 문이 다시 열리던 그 시기와 연구기간이 정확히 겹칩니다. 그 시점에 암 진단이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암 진단 건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1530%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백신이 아니라 미뤄졌던 검진이 한꺼번에 재개된 효과였습니다. 의학계는 이걸 리바운드 진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이번 데이터도 그 현상의 일부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53%와 69%. 그건 가설이 아니라 실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숫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진실을 만듭니다. 같은 숫자라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이,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의 환경. 그 환경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왜곡을 이제 우리는 하나씩 벗겨봐야 합니다. 백신이 암을 만들었다는 결론보다 백신을 둘러싼 불안이 어떻게 커졌는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언제나 진짜 병보다 먼저 사람을 병들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백신 맞고 난 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자꾸 기침이 길어지고 이유 없이 열이 나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정상 반응이라 말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자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우리 몸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백신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직접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주사 바늘을 통해 들어온 mRNA는 세포 안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하고 그걸 인식한 면역 세포들이 대규모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T세포, B세포, 자연살해 세포가 활성화되고 몸 안은 일시적인 전쟁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몇 주 안에 진정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면역 균형이 오래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 손상과 DNA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몇몇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가설입니다. 특히 폐나 전립선처럼 면역세포가 많이 분포된 기관에서는 이런 과잉 반응이 국소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세포가 더 빠르게 분열하고 그 과정에서 복제 오류가 생길 확률도 커집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아직 명확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의학계에서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면역 불균형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면역 시스템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면역 자극이 들어오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론이죠. 즉, 백신 자체보다 그걸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로만 나눕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일부 연구자들은 mRNA가 세포 안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루 만에 사라지지만 누구는 일주일 이상 잔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면역 반응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바꿉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세포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 그게 바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건 백신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다음 세대의 백신이 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항상 시행착오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묻지 않으면 진실은 늘 불안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치와 반응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의 영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면역이 세포를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하게 반응해서 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미세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 몸의 평화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은 왜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연구진은 유전적 차이에 주목합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HLA 유전자, 염증 조절 단백질의 개인차, 그리고 생활 습관의 영향까지. 이 모든 게 백신 이후의 반응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즉, 백신이 아니라
백신을 맞는 사람의 몸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약도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치료가 되듯이 면역 자극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안전하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에서 위험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 공포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예민해집니다. 기침이 며칠 계속되면 불안하고 몸이 피곤하면 혹시 암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우리 몸에 남긴 건 단지 면역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흔적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제나 느리고 느림 속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백신이 암을 만든다는 증거도 그렇지 않다는 확증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우리 몸의 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잡함을 단 하나의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의료계는 이 숫자를 조용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폐암 53%, 전립선암 69%.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게 진실이 되려면 그 안의 맥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사이의 차이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백신이 암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관성을 관찰한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이죠. 의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건 연령의 차이였습니다.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들은 60세 이상 혹은 기저질환이 있던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폐암과 전립선암의 주요 발병층이기도 합니다. 즉, 백신 때문이 아니라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백신 접종자들은 병원을 더 자주 찾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문을 열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몰랐던 암이 조기에 발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걸 조기 진단 효과 또는 검진 효과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습니다. 즉, 백신 때문에 암이 생긴 게 아니라 백신 덕분에 검진이 늘어나면서 숨어있던 암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2022년 이후 암 진단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백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미뤄뒀던 검진이 한꺼번에 재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학계는 이걸 진단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역시 그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백신이 암을 일으킨다면 모든 암이 비슷하게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폐암과 전립선암만 올라갔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줄었습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연한 통계적 변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장.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백신과 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건 과학의 언어로는 명확한 선 긋기입니다. 즉, 결과는 그럴 수도 있다지만 결론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기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앞부분만 가져갔고 사람들은 그 조각난 문장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공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은 몸의 균형을 잠깐 흔들 수는 있지만 그게 암을 만드는 정도의 충격은 아닙니다. 면역 반응은 며칠 길어야 몇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암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단기간의 자극으로 생겨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백신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항암 치료는 백신 원리를 응용해 만들어집니다. 면역을 자극해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 그게 바로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이죠. 즉, 과학적으로 볼 때 백신이 암을 만든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포로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의학은 흑백이 아닙니다. 항상 그 중간의 회색지대에서 진실을 찾아갑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보다 훨씬 적게. 백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개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극히 일부가 암으로 발전하죠. 즉, 위험은 백신이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의 시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진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밝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몸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길게 간다든가, 기침이 오래 남는다든가, 검진에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불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첫 번째 조언은 검진입니다. 폐암과 전립선암, 이 두 질환은 조기 발견만 해도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폐암은 저설량 CT로, 전립선암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상상 속에 두지 말고 병원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불안은 검진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보다 더 위험한 것들을 매일의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담배, 술, 늦은 식사, 수면 부족. 이 네 가지는 실제로 암을 부르는 요인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돼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보다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만성염증의 시작점이라 부릅니다. 즉, 마음의 불안이 몸속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불안할수록 몸이 긴장하고 그 긴장이 면역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백신보다 무서운 건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입니다. 만약 뉴스를 보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정보의 양을 줄이세요. 뉴스를 끊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것입니다. 불안은 정보가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생깁니다. 네 번째는 몸의 자연 회복력을 믿는 겁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건 당신의 면역이 훈련됐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열, 피로감, 통증이 생기지만 그건 몸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공포로 오해하지 마세요.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수면, 움직임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면역력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뇌는 불안을 정리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암 예방에도 마음의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을 혼자 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배우자, 친구, 가족 혹은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라도 괜찮습니다. 불안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작아집니다. 숨길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사라집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몸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결정을 믿고 당신의 삶을 다시 평온하게 되돌릴 시간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백신이 우리 몸을 완벽하게 지켜주진 않지만 두려움이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 말처럼 건강을 지키는 힘은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 숫자보다 내 몸의 감각을 먼저 믿으세요. 그게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백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춰 세우고 백신이 희망이자 공포의 상징이 되었던 그 시절. 누군가는 백신 덕분에 살았고 누군가는 그 백신이 불안을 남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은 공포보다 조용하고 두려움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그 진실은 언제나 한쪽 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백신이 완벽한 보호막도 아니고 치명적인 독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숫자와 기사,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삶은 그 어떤 통계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당신이 직접 느끼는 피로, 당신이 스스로 만든 습관, 그게 진짜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 공포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혹시 나도 하는 불안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건 백신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은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그 믿음을 되찾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의학은 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당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백신과 치료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질 내일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공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단단합니다. 공포는 사람을 흔들지만 용기는 사람을 지탱합니다. 오늘 당신이 불안 대신 용기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 하나로 이미 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면역은 두려움을 줄이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공포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영상이 그 두 번째 길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뉴스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손끝,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불안을 덜어내는 대화.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진짜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백신이 당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백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그리고 그 진실이 사람을 치유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런 진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작은 다리입니다. 함께 걸어주세요. 공포가 아닌 진실로, 불안이 아닌 용기로 우리의 내일을 바꿉시다.